자,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베네수엘라의 현 대통령인 마두로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강대국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폭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 사건입니다. 이제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생소하고 또 엄중한 사건이죠. 때문에 베네수엘라 내부 여론 역시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파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배경 지식을 제가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미녀 사관학교, 세계적인 모델 수출 국가로도 유명했습니다. 참고로 10년 전인 약 2008년 무렵은 세계적인 고유가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보다 1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정도였죠.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나는 산유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높았던 고유가 시절 경제를 운영하는 게 매우 쉬웠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이었는데 중남미에서는 대표적인 반미 좌파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심각한 빨갱이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베스의 반미 정책이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고 잘 먹혔습니다. 왜냐? 그때는 유가가 높은 시절이다 보니까 기름만 캐다 팔면 나라가 돈을 벌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그래갖고 국제 유가가 비싸던 시절, 고유가 시절에는 그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래갖고 자국에 그때 당시에 국제 유가가 비쌌던 시절에 다른 산업을 육성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 했죠. 못했습니다. 그냥 기름 팔아가지고 쉽게 돈 버는 맛에 취해버렸죠. 이제 다 퍼줘, 나누자, 돈잔치, 국민들한테 인기 얻고 환심을 사자, 표를 얻자. 차베스는 국민들에게 돈 뿌리는 돈잔치, 즉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만 집착하던 전형적인 포퓰리니스트였습니다. 얼마 전 제 채널에서 설명드렸던 브라질이 망한 이유와 매우 비슷하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나라들조차 구부러지는 걸 보면 지하자원조차 없었던 나라에서 그 농업국가를 조선, 철강, 전자, 반도체 등등 한 분야도 아닌 다 분야의 수출 산업국가로 탈바꿈시킨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원자재만 믿고 있던 브라질 경제가 박살난 거랑 똑같이 석유만 믿고 있던 베네수엘라한테도 무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석유도 베네수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미국에서 셰일 석유가 개발되고 중동에서는 또 그 셰일 석유와 경쟁하기 위해서 석유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증산을 했죠. 이것 때문에 고유가 시대가 갑자기 끝나버린 겁니다. 저유가 시대. 지금처럼 이제 기름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기름은 사실 이제 깨끗한 원유가 아니고 중동에서 펑펑 솟아오르는 그런 깨끗한 원유가 아니고 이렇게 뻑뻑하게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저질 기름입니다. 저질 기름. 그래갖고 이거를 분리해내는 게 그 공정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 이제 돈이 더 들어가는데 국제 유가가 높았던 고유가 시절에는 베네수엘라의 그런 이상한 기름도 충분히 정제 비용이 상쇄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장에서는 그 경쟁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베네수엘라에 묻혀 있는 기름은 이제 진짜 게르기였고요. 이제는 저유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무시무시한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던 겁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말 그대로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고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죠. 이제 반미 좌파지라던 국민들, 돈잔치 벌이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제 슬슬 대가리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드린 베네수엘라의 그 10년치 경제의 역사입니다. 막대한 인기를 누렸던 우고 차베스는 자기 한평생 동안은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지 천수 누릴 거 다 누리고 행복하게 이제 저승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개박살난 경제만 국민들 손에 남아있죠. 참 세상의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BBC의 베네수엘라 사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상한 고기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상한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밌는 게 사람들이 보면 살코기는 잘 안 사가고 비계랑 지방만 사갑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걸까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뭐 고기 먹을 줄은 몰라서 그런 걸까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고기나 뼈에 붙어 있는 그런 지방들, 저질 고기만 따로 모아가지고 싼 값에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국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코기를 사갈 돈이 상당수 국민들한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질 고기가 더 잘 팔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고기 색깔들 시커멓고 갈색으로 변해갖고 이상한 거 보이실 겁니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고기들은 바로 상한 고기라는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갑니다. 왜냐? 이거라도 안 먹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 베네수엘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마뉴엘이라고 하는 그 상인의 인터뷰입니다. 하루에도 전력이 10번도 넘게 끊긴다고 합니다. 나라가 개판이 됐으니까 각종 사회 인프라도 무너졌고 전력 수급도 불안하고 툭하면 계속 정전이 되는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냉장 보관, 냉동 보관해야 되는 식품들이 베네수엘라의 따뜻한 기후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를 못 돌리고 음식은 상하는 거죠. 도축한 직후 하루에서 이틀만 지나면 죄다 이제 음식이 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량 도축을 못하고 한정된 물량만 도축해야 되죠.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배고픈 사람들은 폭증하니까 고기 가격은 설사 저질고기라고 해도 더욱더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진짜로 국민들 대가리가 깨지는 겁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전국민 평균 체중, 국민 평균 몸무게는 과거 대비 8에서 10kg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좀 느껴지십니까? 한때 기름이 나던 산유국 불과 10년 전만 해도 큰 소리 치면서 반미를 외쳐대고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쳐대던 나라, 미국 싫다고 미국 물러가라고 반미 외쳐대던 나라, 좌파가 득세하고 정부가 온 국민들과 함께 기쁨에 겨워서 돈잔치 떵떵 벌려대던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단숨에 고작 몇 년 만에 비참하게 몰락해버린 겁니다. 썩은 고기를 입에 밀어넣는 시대 말이죠. 그리고 결국 지금 여러분들 나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시위 청구, 장갑차와 이제 경찰들의 청구. 곳곳에는 화약과 최루탄 냄새가 진동을 하고 화염병만 남아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길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나온다고 해서 식량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라에는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원조 좌파 빨갱이였던 차베스의 뒤를 이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타락한 대법원을 이용해갖고 국회조차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이 시작된 거죠. 그러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이었던 후안 과이도라는 사람이 부각돼가지고 반정부 운동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지지자들과 함께 자기가 이제 대통령 이제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맡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제 미국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들, 서구 열강들은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되게 무서운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후안 과이도가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해줘버린 것이죠. 명분이 생긴 겁니다, 반정부 세력한테. 이제 현 정부의 마두로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개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노무현 룰라 대통령 덕분에 국민들 상당수가 대가리 깨지고 지금은 정신차린 비율이 높아져서 우파 대통령을 이제 탄생시킨 브라질에서도 잽싸게 눈치 빠르게 미국을 따라서 똑같은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대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죠.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연합 EU에서는 마두로 정부를 부정하고 후안 과이도를 이제 미국을 따라서 함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선진국들의 이런 각종 성명들은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마두로한테는 매우 불쾌한 사건이자 동시에 자신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뒤흔드는 큰 정치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나빴던 마두로는 곧장 베네수엘라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72시간 내로 미국 외교관들 베네수엘라를 떠나라라고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이걸 무시해버렸습니다. 왜냐? 마두로는 전 대통령에 불과하다. 전 대통령 명령은 못 따르겠다. 전 대통령은 이제 단교할 권한이 없다라며 이제 미국 정부는 마두로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진짜 살벌하고 놀라운 일이죠. 네가 미국 외교관 건드릴 배짱이 있으면 한번 건드려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그 독재 대통령인 마두로가 미국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미국의 외교관들을 뭐 납치, 감금, 폭행이라도 한다면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베네수엘라는 48시간 내로 미국 외교관을 건드렸을 때 베네수엘라는 48시간 내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두로 대가리 위로 폭격이 떨어지겠죠. 미국의 폭격이. 자, 여러분들 국제사회라는 게 이토록 냉엄하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살 넘은 성인들.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파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이나 이 유럽연합이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이웃 국가인 브라질이 내적 간섭한 거 아니냐, 잘못한 거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현재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엔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썩은 고기도 냄새 참아가면서 먹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10번도 더 정전이 되는 나라, 의약품과 식량, 생필품마저 모자란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똑똑하게 들으세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선택한 국민들의 뒷감당이라는 건, 그 책임감이라는 건 이렇게나 무섭고 살벌한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 겁니다. 힘이 센 누군가가 명분까지 손에 쥐고 행동으로 나설 때 이걸 실질적으로 제재할 힘이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두 손 놓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의 안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페이스북, 트위터, SNS 질로 나라를 지킬 겁니까?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삼각동맹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강조했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일본을 좋은 얘기도 몇 번 들려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이라는 친구에게 뒤통수를 순수하게 맡기기에는 우리도 조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한테 우리가 전적으로 뒤통수를 맡기기에는 약간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믿음직한 중개인과 함께 한다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완벽한 안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해외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미국이 왜 중요한지, 그들과 우리가 친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또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함께 일치한다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가 친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보잘것없는 한 표 한 표의 투표 용지가 실제로는 얼마나 준엄하고 막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9년, 10년 전에 그렇게 잘 살던 산유국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무능한 정치, 무능한 정권을 잘못 탄생시키면 국민들의 뒷감당이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편안하게 이제 버거킹, 맥도날드 가고 햄버거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이제 휴대폰 전부 다 국민들마다 휴대폰 쓰고 월드컵도 시청하던 그런 베네수엘라 국민들, 미녀 사관학교 세우고 미녀를 수출하던 베네수엘라 국민들, 고작 8년, 10년 만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될 거라고 지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니들 지금 우고 차베스나 마두로 이런 놈들 계속 뽑으면 진짜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해준들 그때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지금 나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현실이 계속 박살나버린 그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이 자꾸 오버랩 된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따먹는 열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누군가가 밭을 잘 가꾸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그 한 표 한 표의 투표 용지가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내일은 행복한 주말을 맞이합시다. 고맙습니다.